자, EBS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원자에 있는 전자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얘네들이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단어인데요. 일단은 수소 원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배웠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호라는 사람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에너지들이 이 434와 486 사이에는 어떠한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단 말은 원자의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들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이 특정한 궤도 위에 돌고 있겠구나 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 7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은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원자핵 주변에 이 전자 껍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 상태, 전자 에너지 상태가 이런 껍질처럼 지금 원의 형태로 쭉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N은 이렇게 에너지는 N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의 비율,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얼만큼 더 큰지 이게 중요했었는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공식을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할 내용들만 위주로 좀 밑줄 긋고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특정 값에만 치우쳐져 있다. 즉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특정 전자 껍질이라고 이제부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죠. 상당히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이 주변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은 N은 1이다. 두 번째 전자 껍질은 L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N은 2다. 이때 이 N이 의미하는 게 주양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양자수. 밑줄만 계속 그어주세요. N은 주양자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인, 즉 원자 번호가 1번인 원소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상태일 때 양성자 개수, 즉 하나와 전자 개수는 1로 같고요. 이 전자 하나는 여러분 가장 안정된 전자 껍질이 존재하려면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인 K 전자 껍질에 배치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글뱅이 한번 쳐볼까요? 바닥 상태 동글뱅이 쳐보세요. 즉 전자가 가장 안정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봅시다.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 그 위에 부가 설명이 나와 있죠. 전자가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이 존재하는 상태, 이거를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그 아래 들뜬 상태도 동글뱅이 쳐주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들뜬 상태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가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아닌 두 번째 전자 껍질 또는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으면 원자핵이 더 멀어지겠죠. 원자핵이 더 멀어지니까 좀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 봅시다.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져요.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3번의 첫 번째 줄이에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값이 높아진다. 그러면 수소의 전자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으면 더 높은 에너지, 즉 불안정한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전자가 에너지 전자 준위가 높은 여기로 전이 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한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닥 상태가 뭔지, 들뜬 상태가 뭔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 5, 6번은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전자가 우리 예전에 배웠어. 여러분이 안 배웠겠네요. 네. 어쨌든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자가 여기에 있다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금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이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 에너지 값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이동하면서, 즉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려면 그 에너지 값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게 4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게 왼쪽에 나와 있는 개념 체크 3번이거든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자가 파란색으로 합시다.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 될 때 그 껍질에 방금 무슨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했습니까? 에너지였죠. 에너지. 그냥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 전자 껍질 자체가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에너지는 원소마다 달라요.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값 자체가 다르겠죠. 원소마다. 그거를 파장별로 나타내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죠. 원소의 스펙트럼, 얘는 원소의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그냥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얘는 원소마다 다른 값이기 때문에 지문이라고 한다.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개념 체크 이건 나중에 시간 내서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호 모형에 한 개의 동글뱅이 쳐주시고요.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오비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전자 껍질인데 전자가 같은 전자 껍질 안에서도 움직여요, 서로. 이 경우에 같은 전자 껍질이면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비탈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쪽도 확률로 표현하겠다 이거고요. 이거는 수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슈레딩거 고양이 들어봤죠?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화학을 전공하는 친구는 대학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세요. 자, 궤도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전자의 상태 함수입니다. 그냥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밑줄 그어주시고요. 71페이지 가운데에요. 지금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확률을 나타낸 함수기 때문에 여러분 뭘까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표현된 식이겠죠.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식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함수는 1차 함수고요. 직선으로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비탈 궤도 함수는 3차원 좌표의 도시가 됩니다. 그려진다 이 말입니다. 도시 가능. 적어볼까요? 3차원 좌표에 그려진다. 즉 오비탈은 하나의 상태 함수예요. 수학적 식입니다. 적어보세요. 자, 다 적었나? 자, 다 적었으면 아래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S 오비탈 동글비행 쳐주시고요. 이 위에 표에다가 별표 한 2개, 3개. 네.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별표 3개 한 번에 치는 방법. 다시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네, 한 번도 띄지 않고 별표 3개를 한 번에 칠 수 있습니다. 박수 쳐주실래요? 자, 다름 아니라 지금 남학생 2명이 이 수업을 지금 관전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비밀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주양자수랑 그리고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가 바뀌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양자수를 배우고 나서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시 넘어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비탈은 여러분 S 오비탈 보니까 P 오비탈 그리고 D 오비탈 지금 화학원에서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D 오비탈은 몰라도 괜찮은데 주로 SP 이 두 오비탈 정도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S 오비탈 볼게요. S 오비탈은요 여러분 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밑줄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핵 동글뱅이 쳐볼까요? 핵은 여러분 이 좌표에서 x, y, z가 0인 지점이야. 즉 원점이겠죠? 즉 이 적어보세요 여러분. x, y, z가 0, 0, 0인 지점이다. 좌표의 정 가운데겠죠? 여러분 9는 어떻죠? 9? 9의 정의가 뭡니까? 9. 수학 잘하는 친구 9의 정의가 뭡니까? 9.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9 모양을 가졌다. 즉 S오비탈의 정의 자체가 여러분 방향에 관계없이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태 함수는 거리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지겠죠? 뭐 그런 내용인데 대학 가서 배우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S 오비탈은 이 모양이다. 이거 알면 이게 중요해요. 그냥 구형 모양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의 크기는 ES 오비탈이 크기는 ES가 1S보다 크고요. 에너지도 ES가 더 높습니다. ES 오비탈이 더 높다. 좀 적어주실래요? 크기도 ES가 크고 에너지도 E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높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앞에 있는 2, 1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제 주양자수죠. 주양자수. 그래서 오비탈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는 주양자수 즉
전자 껍질의 번호예요. 그런 말은 4s다. 이 말은 원자핵으로부터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즉 주양자 수가 4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에요 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 표시는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 적었으면 이제 p 오비탈 가볼까요, 여러분? p 오비탈은 여러분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존재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핵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에 따라 발견될 확률이 다르다. 방향이 추가되죠. 따라서 방향성이 있다 이겁니다.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이거 빨리 먹었네요, 여러분. 아령 모양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아령 모양. 우리 뭐 쇠질을 좋아하는 남학생들, 뭐 여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헬스 하면은 뭐 덤벨 많이 들죠. 덤벨 모양입니다. 아령 모양. 이때 p 오비탈이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는데 x축을 끼고 있는 오비탈 있고요. 그리고 y축을 끼고 있는 오비탈이 있고요. z축을 끼고 있는 이 오비탈, 즉 세 개의 오비탈이 한 곳에 뭉쳐 있는 이 오비탈을 p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즉 p 오비탈은 세 개의 축을 각각 끼고 있는 오비탈 세 개가 하나의 에너지로, 즉 하나의 p 오비탈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특징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왜 세 개인지 다음 페이지 양자수를 통해서 이제부터 알아볼 겁니다. (72페이지) 펴볼까요, 여러분? (72페이지고요) 이제 오비탈의 표시부터 봐볼게요, 여러분. 앞에는 주양자수가 붙어야 되고요. 주양자수. 그리고 오비탈의 종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비탈의 종류는 자 부양자수라고 적어봅시다. 부양자수 하고 L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래 가면은 여러분 나와 있어요. 부양자수 L. 자, 부양자수를 이용해서 오비탈을 알파벳으로 적어줍니다, 여러분. 숫자로 적는 게 아니고 알파벳으로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전자개수예요.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개수다.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각 전자 껍질의 오비탈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양자수를 배우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양자수 동글뱅이 한번 쳐볼까요? 주양자수 동글뱅이. 밑줄 그읍시다, 여러분. 오비탈의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 밑줄 긋고요. 여기다 화살표하고 우리가 아까 했죠. K, L, M, N. 순서대로 N은 1, 2, 3, 4. 즉 얘는 전자껍질 번호입니다. 적어주세요. 전자껍질 번호다. 전자껍질 번호다. 자, 그래서 여러분 K 껍질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주양자수가 1, L은 2, 3, 4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 또는 방위 양자수라고 하는데 방위가 뭡니까, 여러분? 방향과 위치 이런 내용이겠죠. 따라서 부양자수는 모양을 결정합니다. 모양을 결정한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위치하는지 모양을 결정해요. 모양을 결정하고요. 여러분 여기다 이거 적어볼게요. S 오비탈은 L이 0입니다. S 오비탈은 L이 0이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L이 1이에요. 그리고 D 오비탈은
L이 2인 오비탈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오비탈의 모양 있죠? SPD. 어떤 오비탈인지 이 종류는 방위 양자수가 결정한다 이겁니다. L 값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음성 변조 살짝 됐죠? 모른 척 합시다, 여러분. 자, L은 0부터 시작합니다. L은 0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적어볼게요. L은 0, 1, 땡땡땡 그리고 n-1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를 하지 말고 여러분 별표를 쳤고요. 별표를 칩시다. 밑줄자 종치겠네. 자, 이제 다 적고 있나요? 자, 다 적었으면 아래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주양자 수가 2일 때 여러분 n-1은 몇이죠? n-1은 1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L 값은 0하고 1 다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여기다 적어봅시다. n이 2인 전자껍질 잘 보이나요? 주양자수가 2인 전자껍질에는 n은 L이 0인 S오비탈 오버탈 아닙니다. 오비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L이 1인 P오비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양자수가 1이고 3일 때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표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어보세요. L 값은 n-1까지 0부터 시작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몇 번씩 적어보면은 양자수 값이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양자수는 여러분 화학원에서 배우는 세 가지 양자수죠.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리고 아래 나오는 자기양자수. 얘들은 다 정수예요. 다 정수고요. 나중에 배우는 다른 스핀 양자수랑 대학생 때 배우면은 다른 여러 가지 양자수가 또 나오는데 그거는 소수도 분수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적었으면 여러분 이제 자기 양자수 봐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자 껍질 번호랑 그리고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했어요. 이제 오비탈의 개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지 관련된 양자수를 자기 양자수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화살표하고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L부터 마이너스 L에서 1만큼 증가한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L까지 해당하는 정수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EX, 예를 들어서 EP 오비탈, EP 오비탈, 이 경우에는 L 값이 지금 1이에요. 그 말은 이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 그리고 플러스 L 해당하는 정수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즉 몇 개의 양자수, 몇 개의 오비탈,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투리가 너무 심하게 나왔죠? 좀 작게 줘야 되는데. 오케이. 자, 몇 개의 오비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향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죠. 따라서 세 개의 방향을 갖습니다. 이거를 XY 좌표에 나타내면은 X축, Y축, Z축을 끼고 있는 P오비탈 3개, 아까 기억나시죠? 3개의 방향을 갖고요. 얘들은 이 3개의 방향을 갖는 오비탈은 에너지가 같아요. 그래서 오비탈을 이렇게 3개의 칸으로 표현해 줍니다. 좀 안 예쁜데 다시 적어볼게요. 이렇게 3개의 오비탈로 표현을 해줘요. 나중에 전자배치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볼까요? 그럼 D오비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해되겠죠? 왜 5개의 방을 갖는지 L값에 따라서 ML값, 즉 자기 양자수 값을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5개가 나옵니다. 근데 D오비탈은 여러분 화학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P오비탈까지 보통 전자배치를 이용합니다. 잘 적고 있죠. 지금 보면은 3개의 방향이라고 돼 있고, 이때 이 3개의 방향은 방으로 3개를 표현해 줬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때 이 3개의 방은 각각 여러분 붙여놨어요. 그 말은 에너지가 같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같다는 뜻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는 P오비탈은 방이 3개가 있구나. 그 이유는 L이 1값이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을 갖는다. 이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오비탈이 3개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양자수 개수는 2L 플러스 1이다. 이런 내용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 준위는 같다. 그리고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 있죠?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면은 왜 4개고 왜 9개인지 이제부터 한번 봐볼 건데 왜 4개고 9개인지 봐볼게요. n이 2면은 여러분 n-1은 1이죠. 이게 L의 총 가지의 수입니다.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부양자수는
0과 1이란 값을 갖고요. 이때 이 L 값은 방향이 아니라 모양을 결정하죠. 즉 s오비탈과 p오비탈을 가질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s오비탈은 L 값이 0이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 ml 값도 0이에요. p오비탈은 L 값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를 다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자기 양자수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오비탈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비탈이 뭐냐면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태. 방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오비탈. 그 다음에 p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방을 3개를 그려줍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전자는 항상 이런 규칙으로 존재하고, 이거를 수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수학적으로 공식을 딱딱딱 대입을 했더니 맞아 떨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걸 이제 전자의 배치, 이렇게 나중에 나올 건데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방은 총 이렇게 지금 4개가 있죠, 여러분. 하나, 둘, 셋, 4개가 있게 됩니다. 이건 굳이 안 그려도 돼요. 이따가 왼쪽에서 더 자세하게 그려볼 거예요. 방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양자수에 따라 오비탈의 총수는 4개가 있고요. 방 하나에는 이 방은 오비탈이에요. 전자가 2개 점유 가능하다. 좀 적어주실래요?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2개 점유 가능하다. 나중에 전자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좀 배우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표 아래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기 양자수랑 스핀 양자수라고 하거든요. 전자 스핀 양자수 또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ML이 아니라 MS, S는 스핀이겠죠? 스핀이 뭡니까? 회전이죠, 회전. 즉 전자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이 내용인데, 이 방 하나에 전자 2개가 점유 가능하다,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자, 다 적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가볼 건데, 전자들은 각각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전자의 자기 상태에 따라서 스핀 방향이 바뀝니다. 나누어져요.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숫자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했더니 여러 가지 다른 법칙이라든가 그거에 맞지 않아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수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얘네들은 플러스 스핀은 업스핀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운스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스핀 양자수 밑줄 한번 그어주실래요? 스핀 양자수는 오른쪽 화살표에서, 자, 방 하나에, 즉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2개 점유 가능하다 했죠. 이 2개의 전자는 방 하나에서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 항상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존재한다.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전에 배웠던 세 가지 양자수가 좀 중요하고요. 즉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리고 자기 양자수.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스핀 자기양자수 즉 전자의 스핀 상태는 좀 덜 중요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낯설 거예요, 여러분. 오비탈이 옛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파트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다른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 단원이 좀 수월합니다. 옛날에 오비탈 하면은 되게 멘붕 멘탈 많이 털렸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1단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2단원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거예요. 뭐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게 보면은 분명히 미끄러집니다. 그래도 2단원 내용은 좀 쉽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비탈 에너지 준이랑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아까 우리가 넘어갔던 부분 있죠? 여기 한번 봐볼게요. 72페이지 오비탈의 표시 아래입니다. 72페이지 봅시다. 자, 72페이지 L껍질 한번 봐볼게요. M껍질, N껍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L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에요. 따라서 주양자 수가 2죠. N이 여러분 2이기 때문에 L값은 0, 1 가질 수 있고요. L값은 0, 1 가질 수 있고요. 지금 소리 들렸나요? 밖에 1학년 학생이 거의 무슨 짐승처럼 재채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첨단고에는 여러 짐승이 존재하네요. 어쨌든 L값이 0이면은 이 경우에는 ML은 0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아래다 적읍시다. 적을 시간 줄게요. 한 번에 적읍시다. 한 번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릴 수 있나? 오케이, 잠깐만요. 우리 신기능. 아이 참. 어쨌든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닙니까? 자, n값이 2면은 L값은 0, 1 두 개를 갖고요. 그 다음에 L값이 0일 때 ML값은 어떻게 됩니까? L값이 0일 때 ML은 0, 즉 S오비탈은 방이 하나죠. 그 다음에 L값이 1일 때 P오비탈이라고 하죠. 이때 ML값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ES 오비탈이 전자가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양자 수는 2고요. L 값은 0이기 때문에 지금 주양자 수 N은 2, L은 0, ML도 0이 되겠죠? 이 경우에 전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방 하나를 그려주고요. 네모 박스 하나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갑니다. 최대. 이때 이 네모 박스 하나가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냥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적인 상태예요. 그냥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편하게 그려줄 뿐이에요. 실제로 이 박스에 존재하지 않죠. 이때 전자는 업스핀과 다운스핀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L값이 1인 즉 P오비탈 상태로 가볼 거예요. 만약에 이 P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전자가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아마도 아까 학생이 한 명 왔는데 아까 그 재채기를 했던 학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EP2 오비탈을 보겠습니다. P가 1이면
L이 1이면 지금 보면 3개의 자기항적소, 즉 방향이 3개다. 아까 우리 봤었죠. PX, PY, PZ 이런 식으로 방이 3개고요. 이때 3개의 방을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이때 가운데 2칸을 나눠줘야지 3개의 방이 되겠죠. 전자가 몇 개 있죠, 여러분? 전자가 지금 2개 있죠, 2개.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 3개 중에 아무데나 2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 가지 상태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2가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이 3가지 상태가 바닥 상태가 돼요. 네, 이거는 훈트 규칙이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건데 어쨌든 여러분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좀 적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다 적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오비탈이 지금 하나 있죠. 그래서 전자 최대 전자얘는 2개 들어갑니다. 2개. K 껍질에는 L 껍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비탈이 4개 있기 때문에 8개 들어가죠.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갈까요? 18개 들어갑니다. 18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은 여기 S랑 P 오비탈에만 전자를 채우려면은 8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4개씩 있죠. 4개씩.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우겠지만 D 오비탈까지 전자가 들어가면 여기는 1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화학원에서는 나왔는데 지금 제가 한번 책을 봐볼게요. 요즘 지금 확장된 옥텟 규칙은 다루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따로 확장된 옥텟 규칙은 여기서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고 있네요. 어쨌든 옥텟 규칙은 S와 P 오비탈이 전자를 최대로 채우면 8개가 된다. 이때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는 여러분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는 S랑 P 오비탈까지 다 채운 상태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까지 적으면 오늘 수업은 끝나고요.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개념 체크 1번, 2번, 3번 있죠? 왼쪽에 있는 개념 체크 1번, 2번, 3번. 일단 천자 이거 적을 친구 좀 적어주시고요. 남은 시간에는 왼쪽에 있는 개념 체크 1번, 2번, 3번이랑 그리고 70페이지랑 71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체크도 있죠. 남은 시간은 그거를 풀고 스스로 채점 한번 해봅시다. 73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1번, 2번은 1번부터는 다음 시간을 해야지 배울 수 있고요. 풀 수 있고요. 개념 체크 73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1번까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풀어보세요.